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숫자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일본에서 홍콩으로 간 관광객 수가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2.2%나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팬데믹 지나면서 다들 해외여행 신중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의외의 결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정말 주목할 만한 변화죠. 특히 팬데믹 거치면서 일본 내에서는 뭐랄까 안전을重시하고 좀 익숙한 국내 여행 이걸 선호하는 분위기가 꽤 강해졌거든요. 해외여행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홍콩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네. 단순한 변덕이나 우연,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케어유 리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6시에 팟캐스트랑 칼럼으로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시리즈 중 하나예요. 해시태그 148, 홍콩의 두 얼굴, 일본 관광객이 다시 찾는 이유라는 글에서 저희가 많은 통찰을 얻었는데요. 김 편집장님 글이 늘 그렇듯이 현상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보시더라고요. 엔화 가치 하락이라는 그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요. 또 팬데믹 이후에 조심스러워진 일본인들의 여행 심리, 그리고 이걸 또 역이용한 홍콩의 아주 영리한 전략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한 도시의 관광객 수치가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팬데믹이라는 정말 큰 사건 이후에 여행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목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마케팅 방법은 뭔지, 그리고 같은 일본 안에서도 세대별로 문화적인 취향이나 욕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정보나 분석을 즐기시는 청취자분들께는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팬데믹 이후에 일본 여행객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나요?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국내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뚜렷했겠죠? 네, 그게 가장 큰 흐름이었죠. 몇 년 동안 국경이 거의 닫히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여행 경험은 늘고 이게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만료된 여건을 굳이 갱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해외여행에 대한 심리적인 허들이 꽤 높아진 상태였어요. 원래부터 일본 사회가 좀 신중하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편인데 이런 특성하고 맞물리면서 그 경향이 더 커진 거죠. 어, 여기에 엔화 약세는 정말 결정타였을 것 같아요.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니까 해외여행은 더 부담스러웠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데였죠.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여행지를 고를 때 훨씬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단순히 그냥 가고 싶다 이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비용, 거리, 안전성, 또 거기 가서 뭘 얻을 수 있나 이런 모든 요소를 저울질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역설적이게도 홍콩이 가진 강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강점들이었을까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여행지에 비하면 확실히 가깝긴 한데요. 협성, 이게 핵심 요인 중 하나예요. 비행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이나 비용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리고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분들이 체감하는 해외 물가가 전반적으로 엄청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비해서는 홍콩에서의 체류 비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인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비싸졌다고는 해도 아예 엄두를 못 낼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죠. 아하, 그래서 홍콩 관광청에서 엔화가 약세라도 홍콩은 여전히 일본인에게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군요. 최악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네요. 네, 그런 셈이죠. 팬데믹 이후에 한층 신중해진 일본인들의 여행 심리, 그리고 좀 빠듯해진 주머니 사정, 이걸 고려했을 때 가성비랑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충족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홍콩이 떠오른 겁니다. 뭐랄까, 큰 모험 없이도 해외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안전한 일탈 같은 목적지가 된 거죠. 그런데 단순히 가깝고 비교적 저렴해서 사람들이 다시 몰려든 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홍콩의 영리한 전략을 언급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두 얼굴 전략, 이런 표현이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홍콩 관광청이 일본 내 여러 세대의 다양한 취향과 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홍콩의 매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이라면 역시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 홍콩 이미지. 그러니까 마철로 질비한 스카이라인, 밤거리를 수놓는 화려한 네온사인, 최신 유행 만날 수 있는 쇼핑몰 같은 그런 초현대적인 모습이겠네요. 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그 카와이 있잖아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감성. 이걸 파고드는 카와이 홍콩 캠페인이 대표적이에요.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예쁜 사진 찍어 올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착안해서 홍콩 곳곳에 인스타그래머블한 스팟들,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홍콩에 가면 이렇게 멋진 사진 남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오, 흥미롭네요. 그런데 다른 한 얼굴은 완전히 정반대의 느낌이라고요? 오래되고 낡은 골목길의 정취 같은 거, 향수를 자극하는 매력을 강조한다고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얼굴은 주로 중장년층하고 시니어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빛바랜 이발소 간판, 먼지 쌓인 골동품 가게, 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찻집 같은 풍경들 있죠. 이게 특히 효과적인 이유가 1980년대, 90년대에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홍콩 영화들에 대한 기억 때문이에요. 그 시절 영화를 보면서 자란 세대한테는 홍콩의 오래된 거리가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뭐랄까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아련한 추억, 낭만 이런 걸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절묘하네요. 마치 시간여행을 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젊은 세대한테는 최신 트렌드를 선물하고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선물하고 이런 방식이라니. 실제로 홍콩이 관광 박람회 같은 데서 최첨단 빌딩 사진이랑 낡은 골목길 사진을 일부러 나란히 걸어두고 홍보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 두 얼굴을 시각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이건 단순히 우리한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라고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선 전략이에요. 타겟으로 삼는 각 세대의 문화적인 코드, 감성적인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고 거기에 딱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인 거죠. 현대적인 세련됨이랑 아날로그적인 향수, 이게 어찌 보면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 두 가치를 한데 묶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홍콩 관광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어려움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론입니다. 몇 차례 큰 위기가 있었죠. 예를 들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주요 항공사들이 홍콩 노선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일본 내에서 특장 만화책 때문에 대지진 임박설 같은 좀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갑자기 해외여행 심리가 확 얼어붙었던 적도 있고요.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거기에다 계속 발목을 잡는 엔화 약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맞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악재들을 고려하면 최근의 일본인 관광객 증가세는 더욱 눈에 띄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홍콩이 가진 본질적인 매력을 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얼굴 전략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방증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 중장년층하고 시니어 여행객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여행 방식에도 뭔가 변화가 있는 걸까요? 네, 확실히 변화가 감지됩니다. 과거처럼 딱 정해진 일정 따라서 단체로 움직이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부부나 친구들끼리 소규모 그룹을 이루거나 아니면 아예 혼자서 자신만의 속도와 관심사에 맞춰서 자유롭게 여행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유명 관광지를 그냥 훑고 지나가는 점찍기식 여행이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골목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현지인들의 삶을 좀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느긋하게 추억을 만드는 시기 여행, 이걸 선호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홍콩의 그 두 번째 얼굴, 그러니까 오래된 구도심이 주는 향수와 정취가 이런 변화된 여행 스타일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젊은 시절 영화에서 봤던 그 거리들을 직접 거닐면서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젊은 시절 스크린을 통해 동경했던 홍콩의 그 낭만적인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고 또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자신만의 여유를 찾고 싶은 중장년, 시니어 여행객들의 욕구, 이것과 홍콩이 간직한 전통적인 매력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전략이 정확히 타겟의 감성을 건드린 거죠.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일본이랑 홍콩 간의 관광 통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특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니어 세대에게 여행이 가는 의미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은퇴 등으로 삶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여행은 단순한 여가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는 과정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인 고립감을 해소하는 효과도 크고요. 일본 시니어들이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익숙함과 새로움을 공존을 꼽는다는 분석도 인상 깊었어요. 완전히 낯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골목골목 숨겨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한국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의 시니어 여행 시장이나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나 편리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일본 시니어들이 홍콩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 이걸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네요. 예를 들면 특정 세대가 공유하는 추억이나 향수를 자극하는 테마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빠르지 않게 자신만의 속도로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또 새로운 문화 경험을 통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등 여행은 이제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웰빙에 정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니어들의 홍콩 여행 트렌드는 한국의 실버 여행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걸 넘어서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팬데믹 이후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다시 홍콩을 찾는 이유는 참 복합적이네요. 물론 지리적 근접성이나 상대적인 비용 효율성 같은 현실적인 이점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홍콩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한 두 얼굴 전략이 주요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트렌디하고 세련된 도시의 매력을, 중장년 및 시니어 세대에게는 아련한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이원화 전략이죠. 이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개인화된 현대 여행자들의 복잡한 욕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판촉 활동을 넘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문화적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홍콩의 이 두 얼굴 전략, 최첨단의 매력과 오래된 향수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내세워서 성공을 거둔 이 방식 말이죠. 이게 비단 관광산업에만 국한될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또 소중한 전통 사이에서 혹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세대들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는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건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또 빠른 변화와 변치 않는 본질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현대 사회의 여러 고민들에 대한 하나의 해답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홍콩과 일본의 관광 트렌드를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욕구 변화와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시도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